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썸네일에 이상한 세이버가 있어서 많이 놀랬죠?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형제가 가끔 저렇게 힘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간중간에 보이는 컨셉 아트와 두 자동차의 부품을 조합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의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왼쪽이 소닉 세이버, 오른쪽이 매그넘 세이버입니다. 소닉은 바디가 조금 더 아이보리 컬러의 느낌을 줍니다. 매그넘은 퓨어 화이트라고 합니다. 휠 같은 경우도 소닉이 노란색, 매그넘이 연두색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휠은 앞뒤 컬러를 바꾸어 줄 건데요. 저는 앞 바퀴는 매그넘으로, 뒷 바퀴는 소닉 세이버 걸 해줄게요. 왜냐면 분명히 이게 제 생각인데 트라이 GMC가 나오게 되면 발음이 좀 GMC가 나오게 되면 분명 앞바퀴가 노란색을 안 넣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 정도 갖고 있어 줘야 이게 호환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이 두 대를 산 거예요. 부품 호환도 호환이지만은 슈퍼2 샤시 계열은 컬러 색상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깔맞춤 하기 위해서 샤시 색상을 바꿔줘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좀 그래요. 이상하죠? 매그넘 세이버의 카울은 제가 옛날 같았으면 블랙 세이버로 도색을 했겠지만 조만간 블랙 세이버가 다시 나오잖아요. 프리미엄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관을 하려고요.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은 세이버 형제가 간혹 세이버 카울의 형태로 다른 미니카를 만든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다른 컬러로 커스텀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프레임 커버나 롤러 등은 메탈릭 그린 컬러로 나왔어요. 이걸 제가 매그넘 세이버 것으로 사용도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건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했을 때 슈퍼 원샷시는 보통 초록색 계열의 커버와 롤러가 많았잖아요. 최대한 그 느낌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런 대신에 요즘 나오는 슈퍼2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레드 컬러 계열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랑 같이 색감을 맞춰 주려는 의미로 저는 초록색을 선택을 할게요. 세이버 중에서 가장 처음 만진 건 소닉 세이버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친척 형의 자동차를 제가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우연찮게 얻은 게 또 사이클론 매그넘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타미야 짝퉁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챔피언 만화가 상영하기 전에 나왔던 거라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건지는 그때 당시 몰랐죠. 하지만 소닉 세이버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부분은 저렇게 은색 마카로 칠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고요. 건담 마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사두시면은 저렇게 부분 도색하실 때는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매그넘 세이버는 저 엔진 부분에 붉은색 계열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매그넘 계열을 좋아하기는 해도 그 붉은색 느낌을 좋아하진 않아서 저는 은색으로만 해줄게요.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경기를 하는데도 사실상 범퍼의 깨짐에 대한 우려가 덜하다 보니까 기어 자체를 초고속 기어인 3.5대 1 비율을 넣어줬더라고요. 이거는 솔직히 경기도 하고 이제 보관을 하는 느낌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초고속 기어가 동봉된 건 우리는 챔피언 3기라고 해야 되나요? 맥스? 그 시리즈에 나오는 자동차를 에어로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3.5대 1 비율이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매그넘과 소닉에서는 블리치 소닉이랑 라이트닝 매그넘 그때부터 들어가고요.
트라이다가는 라이징 트라이다가, 네, 그때부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휠은 저처럼 대충 끼우시면 안 돼요. 사실 세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거는 경기용으로 사용을 해도 나쁘진 않겠죠. 요거는 그래서 모터도 넣어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안 넣어놓긴 하는데, 붓으로 기름을 발랐다곤 하더라도 주변에 묻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게 휠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닦아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동차를 먼저 할까 하다가 제 욕심에는 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순서를 조금은 지키고 싶었어요. 물론 사실 지금도 순서를 지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앞에 세이버는 한번 했으니까 욕심을 조금 부려서, 네, 모터도 아토믹 모터로 장착해 주려고요. 저도 타미야 모터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은데, 처음에 많이 모을 때 사두었다가 다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올드카 계열의 한정판에 많이 꼽아놨더라고요. 미친놈이. 쉽게 구하지도 못하는 라인에 엔진을 그런 걸 꼽아놓으면, 왜 그랬죠? 생각이 없나? 기어 커버는 슈퍼1이랑 다른 거는, 슈퍼1은 모터와 카운터 기어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됐는데, 탈부착이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VS 샤시처럼 저렇게 기어 부분만 따로 커버를 씌워줘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건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면 뭐 더 안정성은 더 뛰어나겠지만 조금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한정판들이나 다른 슈퍼2 라인 같은 경우는 이지 락킹 기어 커버를 넣어주죠. 버튼으로 딸깍딸깍 하는 방식으로 제거가 편하죠. 치킨도 저는 반반 치킨, 데칼도 반반 사용할게요. 캐노피부터 후면은 소닉 세이버로, 캐노피 앞에서부터는 매그넘 세이버로 이렇게 나누어 줄게요. 그래도 이렇게 연출하기에 좋은 건 슈퍼2 샤시의 이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슈퍼1 샤시들은 사실 데칼들이 이렇게 정교하진 않아요. 물론 또 이제 손상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들보다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하잖아요. 초창기에 매그넘과 소닉 세이버를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데칼이 그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료를 많이 사용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붓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사실상 제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월이 흘렀지만 물론 그 덕분에 더 손쉽게. 그리고 슈퍼2 샤시 이 카울들은 데칼이 좀 많이 잘 나온 편이라서 저렇게 캐노피 뒷부분까지 붉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스티커를 붙일 때, 그러니까 데칼을 붙일 때 저렇게 캐노피 유리창부터 먼저 붙여요. 이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보통 캐노피가 세 조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제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팁인데, 이렇게 붙여도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럴 때는 데칼 끝부분을 저는 살짝 잘라서 그 빈틈을 메워줘요. 캐노피 부분 데칼 붙이는 게 가장 짜증나는 건 종류 중에 슈팅스타 프라우드 슈팅스타? 네, 그 녀석이 아닐까 싶어요. 프라우드 슈팅스타가 길쭉한 원형 형태로 나와요. 그게 또 세 조각으로 나오고, 그걸 붙이게 되면 계단처럼, 무슨 계단식 반농장도 아니고, 반농장 맞나요? 논농장인가?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사용했던 데칼의 끝부분을 같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빈 부분만 살짝 옆 테두리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메꿔지죠. 신기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거 찍기 전에 골목 식당 보다가 찍다 보니까 몹쓸 드립 사죄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챔피언 자동차를 복각을 많이 했어요. 뭐 그러면서 뭐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더 빠진 부분도 있는데 어떤 곳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차체에 붙어있는 롤러의 두께가 달랐어요. 소닉 세이버가 안정성을 조금 더 생각하듯이 롤러의 두께가 더 두꺼웠고요. 매그넘 세이버가 상대적으로 더 얇았어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도 어디 창고 어디 있을 거는 같은데 안 보이네요. 제가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 설정에 충실한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블록헤이에는 막 집게도 달아보려고 하고 블랙 세이버에는 무게추도 달고 레이스 스팅거에게는 못도 한번 달아보고 그런 설정을 좋아했던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매그넘 세이버는 최대한 좀 저도 경량화를 꿈꿨어요. 티나지 않게. 뭐 티나지 않게 안쪽에 보면은 샤시와 접착의 안정성을 위해 있는 부분들을 뭐 손톱깎이로 조금씩 자른다든지 안 보이는 부분을 칼로 긁어낸다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바퀴를 잡아주는 라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도려낸다든지 타이어를 스펀지로 해서 조금 더 가볍게 한다든지 좀 쓸데없는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과학의 날 행사에 항상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좋아서요. 사실 이 조합을 만들면서 진짜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감히 그 어린 나이 시기에는 그렇게 해볼 엄두가 안 났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니 이렇게 도색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킹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앞으로도 조금씩 애니에 나오는 하지만 발매가 되지 않았던 그런 자동차들을 제가 조금씩 재현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최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가볍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들긴 하겠지만 최대한 감안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슈퍼 원샷시의 부품을 장착을 해봤는데 다행히 또 결합이 되네요. 실제 롤러를 달려고 하게 되면 밑에 달던지 카울을 재단을 좀 해줘야 돼요. 작업을 새벽에 하는 바람에 주행 영상은 따로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방 해드릴게요.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